네,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말 이제 한 3,500개를 네. 남쪽으로 날렸다 이렇게 북한이요. 어젯밤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일단 배경은 어디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우선 뭐 3,500개 날려보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회수한 게 1,000개니까 아마 3,500개 날려보냈다라고 하면 2,500개 정도는 북한 지역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으로 봐서는 충분히 날려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그 민간 단체가 20개 날려보냈는데 북한 말대로 표현을 하면 3,500개면 이게 뭐 150배도 뭐 가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날려보냈다,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제 국가안보실 그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의 결과에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곧 취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마 결정적인 이런 배경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네, 예. 일단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북한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한다는 방침 철회할까요? 대북 확성기 방송은요 북한으로 봐서는 아킬레스건 근 중에 아킬레스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종 뭐 남북 간에 회담이 있을 때마다 이런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었거든요. 이게 북한 그 병사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영향을 자신들이 미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북한에서 이제 중단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만일에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이번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네.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준비는 다 한 상태에서 예. 다음을 한번 보면서 이것을 이제 차후에 우리가 사용할 카드로 남겨두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한다면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측 민간인 대북전단 살포는 사실상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고 그러면 다시 살포할 텐데 그러면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뭐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예. 거죠. 일단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하면은 대북 전단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표현의 자유 위반된다라고 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민간 단체가 북한으로 이걸 보내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북한이 이제 이걸 다시 살포를 한다라고 하면 네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대북 방송 예. 그것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네, 뭐 군사정찰 위성 발사, 오물풍선, 방석부 도발, 또 뭐 GPS 교란까지 최근 문제 북한의 도발 양상 앞서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해졌거든요. 예. 이렇게 도발 양상을 다양하게 전략적으로 펼치는 노림수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목적은 한국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남 갈등이 지금도 이제 조금씩 생기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노리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도발을 크게 보면 주로 이제 이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제 혼란시키려고 해왔던 거거든요. 네네. 심지어 핵 방아쇠 체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핵 그 공격 연습까지 해왔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여태껏 이 중에서는 이제 빠진 것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유사시에 전쟁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그 GPS 교란이라든지 오물풍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이제 바랐던 것은 대한민국의 군과 한국 사회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 이걸 좀 알아보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한미일 3국이요. 공중, 해상, 이 사이버는 이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훈련하는 프리덤 엣지 이 올 여름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훈련인지 또 북한에는 얼마나 위협이 되는 건지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영역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군에서는 그냥 보통 용어로 사용하는 건데 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한 그런 용어일 겁니다. 그래서 예. 다영역 용어라고 해서 영역이 여러 가지라는 거잖아요. 지상, 네. 해상, 공중, 예. 사이버, 우주까지 포함한 것을 다영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그런 그 저기 상그리라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여서 한 회담의 결과가 이제 이곳으로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상을 빼고 해상, 공중, 사이버 그리고 우주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미일이 연합으로 이제 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훈련이 더 많아지고 빈번해지고 강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결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어떤 그 빈도수라든지 그 강도에 비례해서 이것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책임은 저는 북한한테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의 도발 양상 또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인데요. 예.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도발은 북한이 볼 때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식 도발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살상 무기와 비살상 무기, 정규전과 비정규전 이런 예. 것들을 마치 얼룩 강아지처럼 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그 하이브리드식 이런 도발은 많이 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자파 교란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6월 말에 있게 될 그 최고인민회의에서의 헌법 개정을 앞두고 서해상에서의 수중과 수상에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경계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